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지사가 지난 20일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죠. 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제2공항에 대한 토론회를 추진하던 도의회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측, 국토부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어렵사리 성사시킨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원희룡 지사가 토론회를 일주일 앞두고 제2공항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불통의 극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단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어제 담화문을 제2공항 그냥 한다. 제주도는 조속히 한다. 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뭐 하자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후에 도민사회에서는 그 도의 입장을 발표해달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제2공항 반대 단식이 진행 중인데도 반대 측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회협약위원회에 갈등 문제를 떠넘겼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동네 민원 하나, 갈등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위원회인데 이런 위원회 갖고 지금 가장 큰 핵심 현안인 제2공항의 현안을 해결하라? 한마디로 엿먹어라. 담화문 발표로 제주도와 의회 사이의 협력은 어려워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어제 담화문이 정말로 저는 매우 아쉽고 섭섭하고 오전에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정을 상대로 해서 의회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들어요. 제주도 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2공항 추진 발표로 원도정이 내세웠던 협치는 무색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원희룡 지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원 지사가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원 지사를 도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장밋빛 환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지 하루 만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기존 공항까지 포함한 제주 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참여나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운영 참여로 얻게 되는 수익은 도민과 제2공항 예정지 주민을 위해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1월 최종 결과를 받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안 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건설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을 도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4대 강식 토건 논리의 재판일 뿐이다.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속도를 올리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 부처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 과정에서 도내 3개 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주에서는 JDC와 제주대병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3곳이 포함돼 징계 처분이 요구됐습니다. 징계 요구 기관들의 채용 비리 내용은 징계 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국립공원 지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국립공원을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환경부에 신청한 구역도입니다. 총 면적은 662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올 초 환경부가 진행한 타당성 용역 검토에서는 검은오름 주변과 한경 곶자왈 등 46제곱킬로미터가 제외됐습니다. 사유지가 많아 국립공원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유 재산권이 많은 오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재산권 침해 부분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척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도와 추자도 등 해양국립공원 지정에 육상을 포함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도 해상만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가 거세지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관광 레저 같은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주민들의 편리를 다 해결하고 났을 때 이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발하던 일부 지역이 공원 지정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름 군락으로 공원 지정 대상에 포함된 송당리 마을은 해당 구역의 65%가 사유지라며 제외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또 동백동산이 있는 선을 1, 2도 이미 문화재와 람사르 습지로 등록 보호돼 공원 지정에서 빼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필요성에 입각해서 어디를 지정할지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지정할 때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걸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고요. 제주 환경자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안. 제주도가 공원 구역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갖고 주민 설득에 나서지 못해 논란을 자초한 채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방과 후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뭉쳐 북카페 형태의 여가 공간을 마련했는데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괴산의 한 청소년 북카페. 수십 권의 책과 각종 간식거리가 반깁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보드게임과 비즈공예 재료도 준비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문회가 사무실을 내준 덕에 아이들에게 놀이문화 공간이 생겼습니다. 애들이랑 여기서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많아서 좋아요. 인근 교회도 예배당 한편의 여유 공간을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때로는 책과 이야기로, 때로는 게임과 요리로 채우는 하루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입니다. 마땅히 놀거리가 없어 PC방을 전전하던 아이들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맨날 이제 PC방에서 있다가 아니면 방방에 있다가 맨날 그렇게 하루 지내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생기고 후에는 정말 재밌었어요.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학부모 생각이 지자체와 교육청, 마을 주민들의 후원으로 현실화됐습니다. 그 괴산의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지역민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마련이 됐고. 교육의 주체인데 너무 그 객체로 만드는, 대상으로 만드는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취지도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단추를 채운 지역사회 참여형 교육 모델.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출근길 잊지 마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오후까지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안개나 방무가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10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남부 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로 전날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7에서 8도를 시작해 낮에는 11도를 보이겠고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산지에는 비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한낮 기온은 3도로 예상됩니다. 섬 지역은 6에서 8도로 출발해 낮에는 9에서 11도 사이를 가리키겠고요. 낮부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범람 침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12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선고 부분의 예외성이나 특수성을 찾기 어렵고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35km 해상에서 목포 선적 29톤급 안강망 어선에서 불이 나 인근에서 조업하던 다른 어선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경비정이 도착하기 전 자체 진화돼 선장 60살 장모 씨 등 선원 7명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서 누전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오늘 오전 사고 선박이 목포항으로 예인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하해동 한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진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와 적재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적재함에 실려있던 인화성 물질인 목재 마감 도료가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보복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전날 소란을 피우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휘두르고 지난해 10월에는 서귀포시 편의점 16곳에 외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 하부행정기관장에 불과하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자치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특별활동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코너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올해 제정된 교육행정 수기 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첫 번째 도민청원인데 500명 이상 동의하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로 논의됩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매입한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30세대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 주민등록이 제주시 이외 지역으로 등재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청년 등으로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간 현장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칠성통에 디자인 공장이 조성됐습니다. 제주도는 칠성통 입구 1도1 교육문화센터에 디자인 공장을 조성해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과 디자인 샘플과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달 디자인 공장 이용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한장애인 대상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올해 시상은 장한장애인 대상과 장애인 어버이 대상, 장애인 도우미 대상 등 4개 분야 6명에게 이루어지며 장애를 극복해 자활 기반을 마련했거나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제주도로 하면 되고 시상은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